오늘은 영상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 영상 나갑니다. Under 30 seconds before exhaustion. It's now or never. Success. Cedars Cubs will not go hungry today. 이 영상을 보셨나요? 이 영상은 바로 동물의 세계에서 양육 강식의 세계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인데, 여기에서 톰슨 가지를 사냥했던 치타의 시속은 120km입니다. 그리고 잡아먹혔던 톰슨 가젤의 시속은 80km입니다. 그리고 이 치타는 여러분 보셨죠? 이 털의 칼라가 숲하고 아주 비슷하게 흡사하기 때문에 숲에 숨어 있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치타는 이 발바닥이 젤리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과예요. 고양이가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오거나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갈 때 소리가 들리던가요? 소리가 안 들리죠. 젤리 성분, 즉 스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냥하는 사냥감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도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120km의 속력으로 톰슨 가젤을 사냥하는데, 놀랍게도 사냥 성공률은 120%가 돼야만 되겠죠. 그런데 치타가 톰슨 가젤을 사냥할 수 있는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사냥 성공률이 120%가 되어야 하는데 왜 30%밖에 되지 않느냐? 그것은 목적의 차이 때문입니다. 치타는 사냥을 할 때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사냥감을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냥을 레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뛰다가 지치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내가 또 마음먹으면 다른 동물 사냥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톰슨 가젤은 이 사냥이라는 경주에서 내가 진다면은 내 목숨은 물론이요, 내 가족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기 때문에 치타의 사냥 성공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끈 중에서 두 번째 끈이 뭐냐? 화끈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목숨 걸고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30%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또 갈까요?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건화기념이 말씀드렸죠. 중요의 사상의 실천과 세계화. 그래서 저하고 친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장예모 감독이라고. 이분이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곳의 여주인공 공리라는 여주인공을 동양인 최초의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타게 했습니다. 이 장예모 감독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들 때
우리 충효의 대학을 홍보하는 영화를 좀 만들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영화를 만드는데 주연은 주연발,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은 공리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 나옵니까? 그랬더니 영화를 끝까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그 제가 그 장면이 나오는 부분만 제가 다시 캡처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 50분 여러분 못 보잖아요. 자, 들어주세요. 멈춰주세요. 보셨습니까? 다른 기수들은 이렇게 하면 박수를 엄청나게 많이 치던데 별 감동이 없는 모양이죠.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영화예요. 한문은 거꾸로 쓰잖아요. 우리 한글과 반대로 충효예의. 충과 효와 예와 의리가 중요하다. 충효예의. 얼마나 우리 충효의 대학을 홍보를 많이 한 영화이겠습니까? 응? 안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는 눈빛인데요. 증거가 있는데. 자, 다시 넘기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짜입니다. 반드시 공짜라고 하는 것에선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공짜다. 이것은 공짜다. 공짜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공짜라고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너만 알고 있어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나만 빼고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라도 말을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 거짓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2가 반드시 2가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남자 여자 1대1로 만났으면 최소한 2명의 아이를 낳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이 만나서 2가 돼야 정상인데 1 더하기 1이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한 명 낳든지 아예 안 낳든지,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롯데호텔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된다는 정답이 있나요? 자가용을 타고 와야 된다,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된다, 걸어와야 된다. 정답이 있나요? 자가용을 타고 오더라도 어떤 코스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없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명답이 있는 것이에요. 명답. 정답이 없다면 무엇이 있다고요? 명답.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무언가요?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우문현답.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뭔가요? 동고동락이란 말 많이 쓰죠. 자,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동고동락이 무슨 뜻인가요? 가들동이잖아. 동고, 어려울 고자. 어려움도 같이 하고 동락, 즐거울 낙자. 즐거움도 같이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인과 친구와 애인이 다른 점. 지인과 지인, 아는 사람이에요. 친구, 애인과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지인은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사람이 지인이에요. 친구는 일이 없어도 만나는 사람이 친구예요. 애인은 일을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이 애인이에요. 이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동고동락과 비슷한 명심보감에 나오는 사자성어, 저번 주 이야기했습니다. 주식형제 천계유, 금난지붕 일계무. 주식을 잘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주식이 술주자 먹을 식자, 천계유, 주식 형제 천계유. 밥 먹고 술 마실 때는 형, 동생, 언니, 누나, 그러니까 1000명이나 넘더니 금난지붕 일계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단 한 명도 없더라. 기억나나요, 안 나나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또 비슷한 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정말 권세가 있고 잘 나갈 때는 지리산 꼭대기에 내 집이 있더라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줄을 쫙 서 있고, 내가 힘없고 가난하니 국제시장 사거리에 있어도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 친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에게 그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라고 그랬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적선지가에는 필류여경이요 적악지가에는 필류여왕이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3번 가르쳐 드렸어요. 적선지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적악지가에는 필류여왕이라.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하늘이 벌을 내린다. 그래서 위선자 천보지휘복이요 위불선자 천보지휘화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벌을 내린다. 그래서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하는 말이 위불선자 천보지휘화, 여기서 나온 말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기서 나온 이 말이 또 적선지가에서 나온 말이고, 그리고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건 적선지가에서 나온 말이고, 무슨 말이냐면 집안이 아버지가 뭐 하시냐, 할아버지가 뭐 하셨느냐,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적선지가인가 아닌가. 그 여러분 상견례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견례 할 때 아버지가 뭐 하시냐, 어머니가 뭐 하시냐, 중효의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만사 오케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 말씀을 해 주셔야만 돼요. 우리 어머니가 어제 이제 아프셔서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제 와이프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시 오셔서 제가 늦은 시간에 이제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저를 보고 우시더라고. 도대체 요즘 얼마나 힘들면 얼굴이 반쪽이 됐느냐, 응? 얼굴이 반쪽이. 그래, 부모님의 마음은 그만큼 아들이 이렇게 몸무게 90kg 나가도 항상 가여워 보이는 것이에요. 측은지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다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시작. 첫째,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둘째,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셋째, 열심히 노력하여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 움직이는 것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보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주가 움직이는데 왜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있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중요의 대학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크게 시작. 좀 더 크게. 크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무엇인가요? 주인 정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주인 정신. 그냥 문장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디에선가 좋은 것을 따서 현대적으로 풀이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라고 그랬죠? 주인 정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장님이 계신 시간하고 사장님이 안 계신 시간하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느끼시죠? 그 주인 정신이 부족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갑니다. 그게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게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온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고 발을 땅에 딱 딛고 항상 자신감을 갖고 가슴을 펴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또 있습니다. 좀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많이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이런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분은 내 거 따라 했다고는 안 하겠죠 이제.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리더, 제가 리더십의 뜻을 이야기해 줬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요 십자는 배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망망대해에서, 태풍이 휘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이 배와 선원들을 안전하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하게 한국까지 끌고 가는 선장의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긴 거예요. 리더십.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효의 대학, 중효의 교육사 과정이잖아요. 교육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는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옳고 바른 길로. 여러분들은 리더잖아요. 무조건. 그럼 리더의 덕목은 이겁니다.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과연 공적인 일인가 사적인 일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하고자 할 때 이게 과연 공적인 일인가 사적인 일인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리더의 자격이. 두 번째, 경중을 따져야 된다. 이것이 과연 정말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가볍게 처리해도 돼야 될 일인가. 그래서 요 강의를 했더니 곡성의 영화 감독이 제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사에 썼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뭐지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여기서 나왔다고 나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세 번째, 선후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인가 나중에 해도 될 일인가, 선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완급을 조정해야 된다. 완급,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이 완급을 조정해야 된다. 이 네 가지 덕목이 바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자, 다 같이 크게 합니다. 리더의 덕목, 시작.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경중을 따져야 한다. 선후를 살펴야 한다.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야기할 때 어느 글자에 힘을 주라고 그랬습니까? 자, 첫 글자에 힘을 주고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리더의 덕목, 크게 시작. 동의하십니까?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참으로 멋지고 괜찮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효의 사상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 그리고 충효의 사상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우리 충효의 대학 6기 원우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멋진 여러분을 위한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